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고려의 종교와 사상 파트를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사회 파트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여러분들의 총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번 파트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할 건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이제 과감하게 읽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54페이지 고려의 종교와 사상 내용입니다. 우선 불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불교는 고려에서도 이제 고려는 이제 불교 국가죠. 그래서 고려가 이제 불교를 이제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조는 훈요 10조를 통해서, 훈요 10조 저번에 설명 한번 잠깐 했었죠. 훈요 10조를 통해서 뭐 연등회나 팔간회 중요시 해라. 그만큼 이제 불교 행사를 이제 성대히 열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이게 말을 하죠. 훈요 10조에 대해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54쪽 맨 위에 보면은 훈요 10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단히 나오니까는 한 번씩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광종 봅시다. 광종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제를 시행하죠. 과거제 중에서도 문과, 잡과, 다음에 승과를 시행을 함으로써 이제 불교를 그렇게 이제 중요시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죠. 그 다음에 국사 왕사 제도를 정비하는데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진울국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사.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그 국사나 왕사를 지정해가지고 뭐라 해야 될까? 왕실의 이제 내용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사제도, 왕사제도가 있었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나오면은 이제 민간에서 향도 내용도 나오는데, 향도는 이제 고대 사회 할 때 이제 배웠었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지나치도록 하고, 이제 여기 내용이 중요합니다. 불교 통합운동하고 결사운동 나오는데, 사실 통합운동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운동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이제 그 인물들이 의천과 진울이 있는데, 통합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불교 배울 때 이제 교종과 선종을 배웠었는데, 이 교종과 선종이 이제 서로 대립을 하는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종하고 선종하고 우리가 비교를 잠깐 했었는데, 선종이 이제 신라 말에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이제 호족들이 밀어줘서, 그래서 이 선종이 이제 기반이 돼서 고려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고려도 이제 호족 연합 국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려도 선종을 이제 지지를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문벌 귀족들이 이제 그런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배층이 이제 딱 정립이 되니까는 이제 점점 교종 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왕실과 그 다음에 귀족들의 이제 안위를 이제 이렇게 해주는 교종이 좀 더 이제 교종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고려란 나라는 선종 쪽도 무조건 선종 쪽도 아니고 무조건 교종 쪽도 아닌 애매한 관계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중반쯤에 가면은. 그래서 계속 이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격화가 되니까는, 야, 똑같은 불교 안에서 뭘 싸우고 그러냐 하면서 의천은 이제 왕족입니다. 왕족인데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의천이 이제 천태종을 창시합니다. 교종을 중심으로. 그래, 왕족이니까는 교종이 좀 더 가깝겠죠. 그래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까지 통합을 하자라고 해서 천태종을 창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이제 이론으로서 그 교간겸수라는 것을 내세우는데, 교간겸수는 이제 54쪽 아래에 보면은 의천 밑에서 교간겸수 내용이 나옵니다. 교리를 강조하고, 교리할 때 교자, 교종할 때 교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와 그 다음에 실천 수행 방법, 그러니까 선종의 그 실천하는 그 수행법인 관을 같이 합쳐서 교간겸수라고 했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사실 안 외워도 됩니다. 교간겸수가 뭐냐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거는 윤리와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국사에서는
의천, 천태종, 교종중심 선정통합, 교광겸수 제가 써놓은 딱 키워드만 아시면은 문제는 충분히 풉니다. 이해되시죠? 절대 물론 알면 좋죠. 당연히 이해를 하고 외우면 좀 더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아시면은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입니다. 자기 이해할 건데요 하면은 저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울이 처음에 여기 결사운동부터 나오는데 이 결사운동을 잠깐 먼저 설명하면은 무신집권기에 불교 본연의 자세를 확립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불교가 이제 뭔가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세속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교가 너무 이제 정권에 따라서 입맛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 너무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는 원래 우리가 불교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취지에서 결사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울 같은 경우는 수선사 결사를 시작을 합니다. 수선사 결사. 그래서 이 수선사 결사의 내용은 승려 본연의 독경, 그러니까 읽는 거죠. 경전을 읽는 거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을 수행하는 거랑 노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이제 결사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결집하고 거기에서 이제 만든 게 조계종을 창시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수행을 중요시하잖아요. 물론 여기 경전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다. 그러니까 의천의 천태종과는 이제 반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이제 추구하면서 조계종을 창시를 합니다. 조계종. 우리 지금 불교 교단 좀 조계종 쪽이잖아요. 그래서 조계종을 쭉 오잖아요. 천태종도 있습니다. 조계종을 창시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쨌든 선종과 교종을 통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통합 체계인 도노점수와 정해쌍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노점수는 이제 써져 있습니다. 도노점수는 이제 참선을 깨우친 바를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해쌍수는 선정, 그러니까 여기 이 선정, 그 다음에 지혜, 그러니까 선정이 명상하는 방법인데 명상과 지혜가 합쳐져야지, 함께 닦아야 하지, 이거를 따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경전에 읽는 것과 그 다음에 수행하는 거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제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더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의천, 천태종, 천 그대로 가죠. 그 다음에 교종 중심, 교광겸수 이렇게 바로바로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울은 지읒, 조계종, 그 다음에 선종 중심 교종 통합 해가지고 똑같이 정해쌍수 지읒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도노점수 정해쌍수까지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잘 아시고, 그 다음에 결사운동에서 요새도 백년사 결사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이 인물들 나오잖아요. 이 인물들을 고대 사회에 이제 원효나 의상, 이런 해초, 이런 사람들과 이제 섞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는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려들 그렇게 섞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렵겠죠, 그런 거는. 넘어가서 유교 봅시다. 유교는 지금 이제 55쪽 내용입니다. 유교는 유교는 이제 지금 발달 과정을 고려시대 초기, 중기, 후기로 지금 구분을 이제 보기 쉽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같은 경우는 유교 정치 체제를 이제 고려 정치 체제, 통치 체제에 받아들여서 뭔가 조금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여기는 불교는 사상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고, 여기는 이제 정치 시스템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시키는 기간이 초기 단계였다. 그래서 광종 때는 과거제도 거기 유학 경전을 시험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제 실시를 통해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를 이제 가지게 됐다.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광종 때이고, 그 다음에 성종 때가 이제 피크를 찍죠.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 그거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최승로고, 그걸 이제 건의사항을 올린 게 시무 28조였죠. 시무 28조 내용은 이제 앞에서 좀 봤었고, 옆에 55쪽 자료를 보면은 최승로의 유교 정치 이념 해가지고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해설과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무 28조를 통해서 유교 정치 이념을 통치체제로 정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교를 바탕으로 한 통치체제를 정비한 때가 성종 때였다. 그래서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 유교 시스템을 통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넘어가서 중기쯤 가면은 이제 유학이 보수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문벌 귀족화가 되면서 이걸 체계가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지배층이 자신의 그런 그 지배 관계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유교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벌사회 형성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방금 말한 것처럼 지배체제를 좀 안정화시키는데 유교를 이제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유학을.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이때 중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최충과 김부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식이 이제 좀 이따가 말하겠지만은 삼국사기 내용 나오죠. 그래서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로 가면은 이제 성리학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성리학은 앞에서 이제 안 보고 갔었죠. 앞에 잠깐 보면은 성리학은 그 인간 심성과 우주 만물의 이제 원리, 그 작동 원리, 형성과 운행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파악하는 이제 그건데,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 조선시대 이왕과 이부터 해가지고 쪽 성리학의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냥 뭐라고 될까요? 그때 나올 때 또 그때 얘기하시고, 어쨌든 이게 인간의 심성과 우주 만물의 형성, 운행의 원리를 파악하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은 남송의 주희라는 사람이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공자, 맹자 같이 해서 주자라고도 하죠. 주자, 자자를 붙여서. 그래서 이 학문을,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안양과 이재현 등의 이제 성리학자를 통해서, 이제 지식인을 통해서 원에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원나라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성리학의 초반에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 고려 이제 사회, 고려 말기에 나타났던 문제들, 사회 혼란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실전적인 학문으로 학문 성향을 보였다. 그래서 뭔가 이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을 해결하고자 이 성리학이 이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리학자들은 법문세족과 불교의 폐단들을 비판하는데 성리학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그런 성리학자들이 신진사대부라고 불리게 됐고, 이 신진사대부가 이제 고려말 개혁의 중심이 되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넘어가서 교육기관 봅시다. 유교 교육기관은 관학과 사학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관학은 이제 공립교육기관, 그 다음에 사학은 사립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뭐예요? 우리 학교는 사립교육기관이죠. 여기는 공립이고 사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공립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립을 자기가 조금 신경 써서 사립을 이제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좀 공립이 사립보다는 좀 덜 빡세잖아요. 뭔가 좀 덜 이제 통제를 하니까. 여기도 이제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사립학교, 공립학교로 나누는 것보다는 학교가 어쨌든 그 공공의 기관이잖아요. 학교가 사립학교, 공립학교 상관없이. 그래서 학교를 전체적으로 학교라고 생각하시고, 사학은 차라리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구분할 때. 그래서 원래는 의미가 이제 그런 느낌인데, 이제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그냥 학교, 이제 국가에서 운영한 학교, 이 사학은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시학원. 그래서 관학부터 보면은 중앙에다가는 국자감을 설치합니다. 우리 그 비슷한 발해 주자감, 뭐 이제 통일신라의 국학, 뭐 또 고구려의 태학, 뭐 이런 것들 중앙교육기관인데 다 유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거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향교를 세우게 됐다. 이거를 언제 세우냐면 성종 때 합니다. 성종 때.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 사학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 12도입니다. 사학 12도가 뭐냐면은 교과서에 안 나오네요. 사학 12도는 전국에 그 명문 학원, 그러니까 제가 학원이라고 말했죠. 제일 잘 나가는 지금 인강으로 하자면 메가스터, 니투스 이렇게 해가 쭉쭉쭉 있잖아요. 그런 게 12개가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이제 주요 지역에다가 12개가 있는데
각각 이제 만든 사람은 다른 거죠. 그 12개를 통칭하는 말이 사학 12도였고, 거기에서 제일 잘 나가고 원조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잘 나간다고 메가스터디 처음에 생각하잖아요. 맨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메가스터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충의 구제학당이 제일 먼저였고, 그걸 이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사학 12도,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사학 12도였다. 최충의 구제학당을 이거 시간 없으니까 설명하지 말까요? 최충은 원래는 이제 그 과거 시험 문제를 내던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타 강사로 자기가 학원을 연 거예요. 원래는 이제 관악이었죠. 그러니까 관악 소속이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사학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구제학당을 열게 됐다. 그러면서 쪽집기 강사로 이제 일타 강사로 이제 알려지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그리고 이걸 따라서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만들게 되고, 그래서 사학 12도가 형성이 되고, 어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교육에 막 이렇게 빠지면은 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교육을 강화해야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국자감에다가 이 구제를 따라해서 칠제라는 것도 이제 만듭니다. 칠제라는 것도 설치를 하고, 뭐 양형고라는 것도 설치를 한다고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자감에다 설치를 한다고요. 이 구제학당의 이제 모티브를 삼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서 편찬. 역사서는 이제 유교적 역사적 인식, 항상 역사 편찬은 유교랑 조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유학이랑. 그래서 유교적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통치 질서 확립을 목적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삼국사기고, 여기는 이제 왕이 명령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이 동명왕이 누구예요? 동명왕은 고구려 동명성왕 말하는 거니까 저기 주몽 말하는 건데, 이 고구려의 동명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계승하는 의식을 갖고 우리도 조금 약간 국뽕에 취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사서는 동명왕편 있고 이규보 아까 누군지 아까 전 시간에 배웠을 무신정 때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련의 삼국유사, 그 다음에 이승우의 제왕운기도 있고, 이 얘네들의 공통점 뭐냐면은 우리 역사의 시작이 스타트가 단군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구적 저술이 이제 보이는 내용이 보인다. 이거는 원의 내정 가설을 막 겪고 있을 때니까는 우리가 이제 막 그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때잖아요.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우리 고려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술이 나타났다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56쪽. 56쪽 이제 풍수지리설과 도교 나옵니다. 없는 줄 알았죠? 빠르게 하겠습니다.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는 도참사상과 결합을 해서 고려시대 때 매우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양 이제 아까 이게 우리 그 서경 천도운동 할 때도 배웠지만은, 처음에는 개경을 막 우수성해가지고 부각해가지고 처음에는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이제 막 부각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이렇게 막 무슨 사건들이 많이 터지니까는 서경이 막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러게 이제 서경 길지설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 천도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죠. 그리고 문종 이후에는 북진 정책이 점차 퇴조하면서 이제 한양 명당설이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경을 중심으로 위에는 서경, 평양에 있는 평양 서경, 그 다음에 밑에는 남경,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그 옛날 신라 그 경주는 동경 이렇게 삼았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교와 민간신앙 봅시다. 도교는 항상 말씀드렸죠. 불로장생, 뭐 안빈낙도. 그래서 자기 복을 기원하는 형태로 이제 합니다. 여기 불로장생과 현세 구복, 이게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지금 현세의 복을 기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교 의례들이 많이 개최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팔관회입니다. 그래서 팔관회에 관련해서 옆에 57쪽이 지금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팔관회 의식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림같이. 그 다음에 가사 한번 읽어보고 이런 팔관회를 한번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개경에다가는 도교 사원도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별의 제사를 지내는
신해가 시행되기도 했다. 넘어가서 민간 신당 같은 경우는 뭐 국가에서 산신에 대한 뭐 제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왕신, 우리 선왕당이라고 있죠. 여기 지금 56쪽에 그림 있는데, 이런 막 그 엄청 큰 나무에 이렇게 막 줄 매달려 있는 거 요즘에는 보기 힘든데, 이런 걸 선왕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왕신에게 제사를 올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연결된 게 또 무속신앙, 무당들에게 일상생활을 많이 의지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 무당들. 그래서 기우제나 산신제 등도 무당이 참여해서 하기도 했다. 밑에 이제 자료 보면은 도교 풍속 수경신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위에 도참사상이 대충 뭔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려를 끝냈습니다. 58조, 59조는 한번 읽어보고, 과거제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등교해가지고는 조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좀 빡빡하긴 했는데 오늘 끝내야지 우리가 시험 범위를 나중에 안 밀리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배웠잖아요. 그거 뭐냐, 그 조삼모사라고. 지금 처음 편하면 나중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빨리빨리 진도 나가는 거니까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